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름은 선우지만 저기 여성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그래. 그래서 가끔 이런 시 보면서 되게 괜찮은데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언니 사진이 뜨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뭐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시니까 당연히 서정갈래. 서정갈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서를 풀어내다 이런 뜻이고요. 성찰적이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뭘 보면서? 식사, 밥상 보면서. 현대인의 식사.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현대의 식사에 대한 비판. 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게 밥 차려준 엄마한테 그게 아니라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음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물, 동물을 인간과 같이 눈과 욕망이 있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식물이랑 동물들, 인간들 다 같은 존재입니다. 각 연이 산문의 형태이지만 서술어 없이 종결되어 뭐뭐다로 끝나지 않아서 간결한 느낌을 줍니다. 시인데요. 괄호를 사용하여 진짜 시 본문에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시장, 상품, 화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괄호, 시장, 상품, 화폐를 비판합니다. 밑에 전체 구성 살펴보러 갈게요. 총 3년으로 되어 있고요. 화자의 상황, 접시 위에 음식을 떠올리거나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음식들, 생명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화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옛날에 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너희들 고마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어. 떨림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게 있어요. 내 육중한 접시, 다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생명이 있었던 애들로 가득 차 있던 내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나도 저렇게 음식이 될 수 있음을 상상해. 따지면 너무 무서운 거지.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작품 소개해 볼게요. 깨끗한 식사는 밑줄만 몇 개 그으면 됩니다. 동식물을 눈을 가진 생명체로 인식, 동식물을 식사의 재료로 삼을 때 인간이 가져야 할 감정,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물의 희생에 대해 떨림, 두려움,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화폐와 상품의 논리로만 인지하는 인간 태도에 대해 자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긍정적이지 않지. 결국엔 인간, 식물, 동물 다 같은 겁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깨끗한 식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1년에선 내용 뭐라 그랬지? 이러한 생명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라고 했었죠. 1년에선 생명을 존중하며 육식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를 떠올리며 채식주의자라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냐? 풀들에게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식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식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생명이라는 존재는 마찬가지인데 이연에서는 돈 주고 음식값을 지불하며 상품으로 거래되어서 생명을 상품으로 거래하고 그것이 원래에는 생명체를 죽여서 얻는 것을 망각하는 현대인의 문제. 그래서 과거 원시시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음식을 마련할 때 생명체를 희생시킬 때에 고맙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떠올려 봤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음식 준비하고 먹으면서 지금 나 같은 마음으로 그런 음식을 대하지 않으셨었을 텐데 3년에선 화자 자신과 음식의 처지를 바꿔서 자신이 음식이 된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를 통해 식사를 대하는 태도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 만약에 사람이 무슨 외계인 같은 것들의 음식 재료가 되어 있다면 치킨집에
이렇게 치킨이 해맑게 웃고 있는 대신에 사람 고기 파는 데서 사람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있을 수 있겠지. 너무 무섭지 않나? 다음 페이지. 깨끗한 식사. 일단 체크해 볼게요. 식물과 동물에도 눈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처럼. 그래서 의인법 쓰여 있다. 특히 동식물도 욕망이 있고 피가 있는 인간과 같은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대유법이 있대요. 대표를 뽑아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물과 혹은 일부를 통해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 전체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동식물을 눈망울이 있어요. 머리가 죽을 동물이라고 한 터럭 뿌리 식물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합니다. 그게 대유법. 그래서 그냥 일부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 비유하는 것. 이렇게. 밑에 접시 위에 음식에 눈이 달려 있다면 먹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멈칫멈칫하겠지. 그런데도 생선은 대가리까지 잘 올려 넣어놓고 생선은 눈이 마시지 하면서 눈 먼저 쑥 빼먹는 어른들인데 그건 못 먹겠던데. 밑에 요거는 외우는 겁니다. 도대체 깨끗한 식사란 뭘까요? 깨끗한 식사라고 하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서 식판에 깨우는 깨끗이 먹는 것. 하지만 이 시에서의 깨끗한 식사는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렇게 됐고 이제 왼쪽으로 와서 살펴볼게요. 일단 눈에 띄는 거 아까 설명 나왔으니까 여기 매일반 똑같아. 아이고야. 매일반 똑같아. 다음 이연의 마지막 남는다는 것. 내려와서 3년 어디까지라고 하면서 그냥 밑에다가 여기에다가만 쓸게요. 종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간결한 느낌을 줍니다. 여운을 형성하고 있어요. 독자의 너네들도 한번 생각해 볼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위로 올라갑시다. 어떤 이는 눈망울이 있는 것, 동물한테 눈망울만 있나? 아니지. 간, 심장, 췌장, 손, 발 다 있어. 바로 여기가 대유법이 쓰인 거지. 눈망울이 있는 것은 차마 먹을 수 없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접시 위에 시의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내 접시 위에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수다. 나는 풀들에게도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개의 눈망울 말고 눈망울. 식물에게도 눈망울이 있어요 라고 느낀다. 여기에서의 눈망울은 뭐예요? 동물, 식물. 여기에선 식물이지. 식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역시 대유법 쓰여져 있는 거지. 나도 식물한테 눈이 있다고 느껴.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고기들,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풀들이 얘기합니다. 아 뜨거, 아우 아파, 아우 내 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고요한 사냥감, 말이 없는 일단 풀들,
사람들이 먹기 위해 풀들이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사냥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고요한 사냥감들, 여기에서는 식물. 핏물이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그 뒤안길, 뒷길에 있으니 이미 생명이 있다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끊어졌으니, 그 생명이 모두 끊어졌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이 앉은 접시나 매일 밤 내가 앉아있는 접시나 그들이 앉아있는 접시나 매일 밤 같다, 이런 뜻인 거겠지. 동물과 식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 불에 구워 먹을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나에게 있어서 매일 밤,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아주 오래 전부터 생식을 하던 화식을 하던 식사 혹은 조리 방법은 관계없이 육식이든 채식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동식물 관계없이 구분 없이 다 똑같은 거다. 불에 구워 먹던 생으로 먹던 생명체를 죽여서 내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는 건 다 똑같은 거다. 풀을 먹던 고기를 먹던 결국엔 뭐다? 생명이 있는 걸, 그 생명을 끊고 내가 섭취하는 거다.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긴가? 그거는 아니고,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라는 건데, 이 떨림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먹는 것들이 나의 음식이 생명이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을 잃어간다라는 거다. 이를테면 만년 전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울리던 기도가, 체크할게요. 어떻게 체크할 거냐?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는 사냥을 할 때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어. 근데 지금은 나는 그걸 하지 않는다고. 그게 떨림을 잃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만년 전 내 할아버지가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울리던 기도는 그것 자체는 떨림이지. 떨림이지. 그것이 지금 내게는 없고 시장에도 없고 상품과 화폐에도 없고, 빨간색으로 체크할까요? 시에서 보기 드문 부분들이죠. 요렇게 뒷부분까지 괄호가 있다라는 것. 떨림 대신 여긴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떨림 대신에 시장 논리만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 하던 마음의 떨림이 지금 나에게는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아있다라는 것. 옛날 조상님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현대인들은 어떻대? 음식을 대하는 떨림을 잃어버렸다. 하긴 벼라고 자기 허리 훅 그렇게 낫이 들어와서 자르면 아프지 않겠어?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가? 신경근이 없어서? 몰라. 아무튼 생명인데,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서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나 아닌 것, 동식물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 가죽부터 머리 가죽은 동물 대유법이었지. 한 터럭 뿌리 식물을 대유하는 거였죠. 동물 식물 대유법.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 이연에 나와 있는 뭐예요? 떨림하고 똑같은 거지.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 이거 떨림이지. 인간을 위해 희생한 생명에 대해 고맙고 미안해하는 마음 그럼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이연에 나타나 있는 떨림하고 같은 거. 이연의 떨림하고 같은 말.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참으로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올라앉아 있는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올라가 있는 접시가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라고 할까? 걔네가 나를 먹기 위해 나를 접시 위에 올려놨을 텐데 그 접시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가 말끔하게 언제쯤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먹혀질 수 있어. 그 먹혀질 때 걔도 나에게 고마워할까? 그걸 장담할 수 없겠는데? 라는 게 두렵다.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까? 이 정도인 거겠죠. 자신이 음식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느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식물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인간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다. 고요한 사냥감. 인간이 먹기 위해 풀의 생명을 끊었다. 풀도 사냥의 대상이다. 과거의 식사와 현재의 식사. 과거의 식사는 수렵 생활도 했고 채집 생활도 하면서 직접 다루며 음식을 구했지. 음식에 대해 두렵고 고마운 마음을 담고 기도도 했고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에 떨림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음식을 상품으로 접합니다. 동식물을 직접 다루지 않죠. 기도도 안 하고 떨림도 잃어가고 괴로운 포즈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음식을 상품으로 화폐로 먹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도 있다. 식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문제인식, 사람들이 떨림을 잃어간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생명에 대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 다른 생명을 끊는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잊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상품,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화폐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논리, 글쓴이는 시장 논리에 대해 비판적이다. 인간과 음식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상상. 나도 음식이 될 수 있다. 나도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없던데요. 내가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 내 몸이 접시 위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음식이 된다는 얘기지. 내 몸은 무겁고 토막나 있을 거예요. 뭐 요 정도의 느낌이라. 사람 고기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킹덤 같은 거 보면 준비되니까요. 이렇게 다들 안 보셨나? 알겠습니다. 깨끗한 식사의 의미 체크해 놓고 빨간색 별표 외워두십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살펴봅시다. 깨끗한 식사의 의미. 상품으로서의 음식을 먹기 전 원래 자연의 생명을 떠올리는 것. 생명을 해칠 때 두려운 마음 갖는 것. 인간의 삶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동식물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괜찮을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동물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을 수는 없으니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죽일 때도 고통 없이 죽여주는 거. 그 정도는 좀 배려해주고 생각해야지. 물론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인간 네가 무언데? 네가 소보다 나은 게 뭐 있냐? 라는 종우월주의다 라면서 비판하는 입장도 있으나 솔직히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동식물들한테 해주자. 음식 남기지 말고. 다음 페이지. 화자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전체 내용들은 살살살살 벌써 3번 정도 확인했고요.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오기 딱 좋지. 핏물이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던 욕망의 뒤쪽으로 풀들도 핏물이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이 있어서 풀도 생명력 있는 존재야. 괴로운 포즈. 나도 괴로운 포즈로 누군가의 접시에 올라가 있을 수 있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생명체에 대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 없이 식사하는 모습. 내 몸이 무겁고 토막난 몸이 될 수도 있어. 다른 생명의 음식이 된 화자의 모습 상상. 음식에 대한 감정이입의 표현입니다. 여기 별표 음식에 대한 감정이입. 괄호 안에 있는 시장 세모, 상품과 화폐 세모, 식사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식사의 재료는 본디 자연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였는데 지금은 문명화된 시자에서 화폐로 주고받으며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되어 버려 있습니다. 결국엔 생명, 식물, 동물, 인간하고 똑같아. 존중해줘. 그런 것을 크게 봤었을 때 생태문학이라고 하고, 수능 같은 데에서도 생태문학이 한 번쯤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로 내기에 수능에 시험 문제로 내기엔 조금 쉬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없어. 그래서 수능에서 나올 일이 좀 없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밑으로 됐고 다음 페이지. 깨끗한 식사에 대해 공감도 해보고 비판도 한번 해봅시다. 툰드라의 네네츠 사람들은 식량이나 일상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술록을 잡고 나면 술록의 머리를 해가 있는 쪽으로 해놓고 술록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어머 네네츠 사람들은 술록을 먹으려고 해놓고 죽이면 경건하게 기원해줍니다. 비록 먹기 위해 술록을 죽였지만 그 뒤에 많은 의식이 따릅니다. 자연에서 얻은 생명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겁니다. 술록의 피를 그릇에 담아 강으로 가서 흐르는 물 위에 붓고 그들이 신성하게 다루는 썰매에도 술을 뿌리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술록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태어나게 기원하고 자연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제서야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 이 툰드라 네네츠 사람들은 깨끗한 식사를 한다. 밑에 깨끗한 식사란 사람이 먹는 음식이 하나의 생명이었음을 인지하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된 생명을 위로하고 고만해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식탁원에 위에 올라와 있는 니들 생명이었었지 인정. 그리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라와줘서 접시 위에 올라와줘서 고마워 마음. 그게 깨끗한 식사.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있다. 일단 나도 그렇고 화폐 경제에 의해서 비판할 점도 있다. 식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부분을 잡고 일단 체크할까요? 식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식사하면서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 식사할 때 떨림, 동물이든 식물이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반성. 음식도 결국 생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런데 돈 주고 어디서든 음식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음식 먹으면서 음식도 생명이라는 생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걸 떠올리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 뭐 공감할 수도 있고, 에이, 그러면은 우리 먹고 싶을 때마다 내 손으로 직접 숨을 끊고 그때마다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건가? 난 그러한 점에서는 공감하기 좀 힘든 걸 이렇게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다음 페이지. 깨끗한 식사를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깨끗한 식사, 거룩한 식사, 고귀한 식사, 경건한 식사. 고마워 미안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음식에게도 고맙고 미안해해라. 깨끗한 식사 생명체에게 가져야 할 깨끗한 마음 뭐 그 정도가 된다. 됐을까요? 일단 정치